예, 안녕하십니까. 녹천입니다. 예, 저번 동영상에 이어서 급하게 끝냈는데요. 예, 이 플롯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마 제 기세에 보면 RST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을 텐데요. 그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에듀플롯 2D라는 일단 현재 클래스 한 개만 만들어져 있는데, 이 클래스를 이용해서 벡터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기 쉽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살짝 요 내용을 잠깐 살짝 설명을 드리면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다가 이렇게 저렇게 한번 파라미터를 넣어 보시면 아실 거고, 먼저 처음에 플롯을 만들 때 그 환경을 만들 수 있고 그 뭐 이 환경들을 넣을 수 있는 건데, 이건 아마 받아보시면 아실 거고, 실제로 한번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저렇게 에듀플롯이라고 만든 다음에 플롯 얘는 2D 공간에 공간 스페이스를 만들고 그 안에 내가 원하는 벡터나 이런 것들이 어떤 형태를 가지는지를 보기 위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젠 스페이스 하고 그 다음에 뒤에 파라미터로 X 리밋이랑 Y 리밋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일단 뒤에서 설명드리고, X 리밋, Y 리밋을 넣는데 X 리밋만 넣어도 되고요. 그래서 만약 여기다가 4라고 입력을 하면 X축으로 예, 다른 게 하나 좀 들어와서 그러네요. 예. 자, X축으로 4, Y축으로 4짜리 공간이 하나 만들어지고요. 만약 4,3이라고 주면 X축으로 4, Y축으로 3짜리 공간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몇 개의 그러니까 메서드가 있는 거죠. 얘는 클래스로 만들어져 있고요. plot.add 해보시면 add 보면 벡터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어떤 함수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 텍스트를 집어넣을 수도 있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일단 벡터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벡터를 집어넣고 단순히 그냥 A라는 벡터를 집어넣는데, 벡터는 배열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리고 먼저 A 벡터는 얘죠. 얘 1,2짜리 벡터 num파이로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먼저 벡터를 플롯에다 벡터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generate 스페이스를 하면 벡터가 들어가 있는 그 스페이스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1,2짜리 스페이스가 나오는 거고요. 개념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이해가 되실 거고요. add 벡터 해서 배열로, 이번에는 아까는 제가 샘플로 한 개를 넣은 걸 보여드렸고 A 벡터와 B 벡터를 한번 그려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A와 B 벡터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는 A, B 벡터를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A 플러스 B 벡터를 한번 그려보자는 거고, 이 뒤에 이렇게 해서 컬러를 집어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컬러를 집어넣으실 수 있고 이름을 바꿔서 집어넣으실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벡터 A 플러스 B짜리 벡터도 하나 더 집어넣는데, 컬러가 보시면 이게 RGB의 그 CSS에서 적용하는 타입으로 집어넣으실 수 있고, 여기가 R, 여기가 G, 여기가 요 위치가 B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레드로 하고 싶으면 레드를 FF가 제일 높은 숫자죠. 125죠. 0부터 125까지. 그러니까 255죠. 255. 그죠? 256. 256이니까 255. 0부터 255죠. 그리고 여기를 만약에 요거는 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빨간색이 나올 거라는 겁니다. 빨간색이 나올 거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벡터를 하나 집어넣는데, 여기 보시면 벡터인데 오리진을 넣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냥 바로 벡터를 넣으면 모두 다 0에서부터 출발하는 벡터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내가 막 이럴 수 있잖아요. 1,1에서 뭐 2,2까지 가는 이런 벡터의 형태를 알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이건 간단하지만 얘를 트랜스폼 시키고, 실제로 이제 뒤에 이걸 제가 설명드린 이유가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퍼셉트론의 그 함수의 의미가 뭐냐면 행렬의 트랜스폼입니다. 결국은 벡터의 트랜스폼이기도 하고, 이 데이터가 많아지면 이게 행렬의 트랜스폼이 되는데, 그 내용을 이해시켜 드리려고 이제 보는 거니까요.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얘는 지금 이렇게 적히면 이렇게 그냥 A를 집어넣으면 그냥 0에서 시작하는 벡터가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A로부터 시작하는 B 벡터가 되는 겁니다. 즉 여기에 넣은 벡터는 오리진이 2,1인
점에서 1,2인 점으로 가는 벡터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는 뭐 이런 글자를 찍어달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텍스트 할 때 포지션 위치가 있어야 되니까 A 플러스 B라고 했던 그 포지션에다가 요 스트링열을 집어넣어라.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예, 스페이스를 하나 만들어라. 근데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스페이스를 만들 때 뭐 3, 3 이렇게 넣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저걸로 집어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배열로 집어넣으실 수도 포인트를 지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실제로 돌려보면 아시니까. 그래서 그거를 SUMAB라고 펑션으로 만들었고요. 이거를 멀티에다가 SUMAB를 보여줘 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 내용을 한번 볼게요. 실제로 얘를 실행하고 실행해서 실행을 해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A, B를 먼저 add 벡터에서 만들게 되면 여기 보면 A 벡터는 뭡니까? 1,2를 얘기하는 거고 B 벡터는 2,1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짜리 벡터와 2,1짜리 벡터가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 내가 만약 플러스를 해서 빨간색으로 플러스한 그 벡터를 빨간색으로 표현해라 라고 하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요 벡터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이 빨간색 덧셈을 했을 때 결론은 그러니까 산술연산 위에서 했던 걸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뒤로는 이 코드 설명을 안 드릴 겁니다. 예, 여기 AB라고 하는 요 함수의 덧셈의 의미는 뭐냐면 결국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A 벡터만큼 가고 다시 이 벡터를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서 녹색 벡터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똑같은 위치를 가면 이쪽으로 이만큼 가고 다시 이쪽으로 이만큼 갔을 때 두 개를 합치면 이렇게 가는 것과 같다. 즉 이제 물리학에서 이렇게 그 힘을 얘기할 때 이렇게 보통 사용을 하죠. 그래서 그때 아마 배우셨을 거고, 그래서 벡터의 플러스의 의미는 이런 식으로 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인 거고, 벡터의 마이너스는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실제로 한번 그려보시면 아십니다. 그려보시면 A 벡터와 B 벡터를 빼면 어떻게 되느냐면 요 벡터가 나옵니다. 요런 형태가 나옵니다. 근데 요 형태를 요렇게 그대로 이쪽으로 한번 옮겨보면 요거랑 똑같죠. 똑같아서 B 벡터는 두 벡터 사이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두 벡터를 빼버리면. 그 다음에 벡터, 어떤 A라는 특정한 벡터에다가 스칼라 곱을 해보면 그 방향으로 힘이 두 배로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 스칼라 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힘이, 만약에 이게 힘이라면 스칼라 곱이 되는 것이고, 이게 뭐 거리라면 거리가 스칼라 곱이 되는 것이고, 어쨌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칙 연산을 할 때는. 그래서 실제로 그려보면 아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의미는 뭐가 있느냐면 여기에 벡터도 집어넣을 수 있지만 펑션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제가 여기 -x 플러스 3이라는 이 펑션을 집어넣으면 펑션에 대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럼 이 그래프를 보고 나면 이 그래프의 의미, 이제 조금씩 이제 제가 퍼셉트론의 그 함수의 의미를 알려드리려고 조금씩 이제 벡터들의 그림들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 이렇게 나눴어야 되잖아요. 이 나눈다는 의미는 뭐냐면 결국은 뭐냐면 이 한 점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 한 점이 벡터의 그 성분 분할이라고 했었나? 고등학교 때 뭐 그렇게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만약에 벡터가 있다라고 칠게요. 그냥 이 선이었지만 이거를 이 선의 어떤 특정한 점을 만약에 벡터라고 생각을 해보면 약간 보는 관점을 조금 바꿔서 벡터라고 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벡터가 있고 이쪽으로 가는 벡터가 있다 치면 이것은 이쪽으로 가는 벡터와 이쪽으로 가는 벡터 두 개를 합쳐놓은 것과 같은 겁니다. 결론은. 이 의미를 먼저 이거는 그냥 이해를 한번 해놓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똑같이, 예, 이거는 똑같은 것이고요. 이거 왜 이렇게 있어요? 예, 이건 똑같은 겁니다. 예, 필요 없고, 요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 이제 매트릭스에 대한 설명도 조금 드릴게요. 매트릭스는 이것도 설명드리려면 이게 동영상이 막 엄청 길어질 것 같아서 얘는 그냥 느낌만 가지고 계시죠. 이거를 언제 한번 진짜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저랑 같이 머신러닝을 공부했던 친구 중에 수학을 엄청 잘하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요. 그 친구랑 이제 이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전체 머신러닝에 대한 그 수학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때 정리가 되면 그 따로 한번 설명드리고 요거는 느낌만 한번 가져보세요. 이 느낌이 없으면 뒤에 제가 지금 퍼셉트론을 설명드릴 때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자, 매트릭스에서 우리가 보통 매트릭스 곱을 하잖아요. 행렬 곱을 하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를 일단 한번 볼게요. 얘는 똑같이 했습니다. 이 라이브러리 가지고 했는데 일단 보세요. 1,0과 0,1짜리 요렇게 베이스 행렬, 요게 단위 행렬이죠. 유닛 매트릭스인데
자, 이 단위 행렬입니다. 예, 이거 설명드리려니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요. 일단 개념만 보세요. 이런 벡터가 하나 있다고 치고 이 벡터는 요 그림입니다. 요 그림. 이렇게 0,1, 0,1, 그 다음 1,0짜리 요 파란색짜리 가 있다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앞에서 보셨던 이런 그래프도 하나 그려놨어요. 이거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의미는 없고, 그랬을 때 또 다른 제가 행렬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0.1, 0.31이라는 이 행렬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트랜스 X라고 적었는데 이 이유가 있습니다. 이 행렬이 있는데, 그러면 이 행렬과 이 행렬을 곱을 해볼게요. 곱이 되죠? 이거 어떻게 되나요? 이 행렬의 쉐입은 어떻게 되나요? 2 곱하기 2죠. 이 행렬의 쉐입도 2 곱하기 2죠. 그러니까 곱이 됩니다. 그러면 2 곱하기 2 곱하기 랑 2 곱하기 2를 행렬 곱을 하면 결과는 어떻게 나오나요? 또 2 곱하기 2가 나오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두 개를 곱을 할 때 곱을 이 그래프에다가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만든 거에 곱을 바로 하실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요거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젠 스페이스를 할 때 그 스페이스 끝에 트랜스 매트릭스라고 해서 트랜스 매트릭스를 집어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트랜스 매트릭스 자리에 보면 트랜스 X라는 놈이 들어와 있죠. 즉 이 그래프를 하나 그려놓고요. 이런 벡터 공간을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이 플롯이라는 그 라이브러리에다가 만들면 이런 공간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공간을 스페이스를 제너레이팅 할 때 이 함수를 이용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데이터를 행렬 곱을 한 그 결과를 화면에 뿌리라고 그냥 프로그램을 해놓은 것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얘가 트랜스 될지 안 할지는 나중에 아마 제 GitHub 안에 있으니까 그 코드를 가져다가 한번 보세요. 보시면 아무것도 하는 게 없습니다. 그냥 원래 이 안에 들어있던 벡터들의 각 벡터들을 최종적으로 이 뒤쪽에 들어오는 이 벡터에 대해서 그냥 전부 다 그 행렬 곱만 해주는 것밖에 없어요. 매트릭스 곱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면 보시면 얘가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공간이 왜곡이 됩니다. 좌표가 찌그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보면 이게 1,0이고 0.3,1이라고 되어 있죠. 제가 요거를 1이라고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이렇게 집어넣으면 1이 아니죠. 요거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0이 들어가야 됩니다. 요게 유닛 벡터죠. 유닛 벡터가 그러니까 기본 1001 이렇게 대각선으로 1인 행렬이 있잖아요. 예, 예. 자, 이 행렬을 집어넣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쪽을 제가 만약에 바꾸면 이쪽을 바꾸기 전에 이건 봤으니 제가 이걸 한번 바꿔볼게요. 2라고 제가 바꾸고 실행을 시키면 여기에 보시면 여기서부터 X축에 대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위로 이렇게 쭉 증가를 하죠. 그러니까 공간이 2배 커지는 겁니다. 2배 공간이 커지는 거고 여기에서 제가 트랜스 X라고 적었는데 일단 이거는 그 함수를 이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 변수를 이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 실제로는 저 의미와 살짝 다를 수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행렬 곱에 어떤 값을 집어넣은 다음에 행렬 곱에 하면 어떤 변화가 원래의 데이터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0.2쪽 위치를 바꾸면 이게 공간이 조금 왜곡이 되죠. 그리고 또다시 여기를 바꾸게 되면 이쪽이 공간이 이렇게 왜곡이 됩니다. 이건 트랜스 Y는 이쪽 함수 세 번째 그래프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는 마지막에는 두 쪽을 다 왜곡을 시키는 겁니다. 왜곡을 시키면 이렇게 이 전체적으로 XY 좌표가 이렇게 있던 게 이렇게 약간 이렇게 돌조 회전을 하죠. 그러니까 공간을 이렇게 바꾸는 게 매트릭스 곱의 의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실제로 이거 가지고 제가 다음 동영상에도 이제 다 나왔습니다. 다음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드렸고 이거는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돌려보시면 아마 돌리시면서 이 함수들을 이 값들을 바꾸면서 한번 봐보세요. 그럼 매트릭스 곱이 될 때 어떻게 되는지가 보이는 거니까 어쨌든 어떤 함수에다가 매트릭스 곱을 한다는 건 공간이 왜곡되는데 공간이 왜곡되면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느냐면 차원도 바뀝니다. 차원도 바뀔 수 있는데 그거는 제가 앞에서 했던 제가 노트에다가 이렇게 그림 그리면서 실제로 계산하면서 보여드렸던 그 내용인데 자 그것까지 같이 합쳐버리면 이제 마지막 동영상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퍼셉트론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제 그거 하나 두 개가 남았어요. 그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실제 프로그램으로
러닝이라는 개념을 한번 프로그램 해보는 거, 요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컨셉트론에서. 그래서 그거는 뒤쪽에서 제가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